야, 지금 시간 11시 22분 주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4개월간 밤잠도 설쳐가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어젯밤에는 진짜 간만에 마음 편하게 두 발 쭉 뻗고 그리고 술 한잔 거하게 하시고 주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도 원래 오늘 영상은 패스하려고 했습니다. 내일 일요일 오후 3시 라이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하나 자세히 뜯어가지고 전해드리려 했는데 이게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짧게만 저들의 반응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대 0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보이시다시피 40대 0이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압도적으로 그냥 뭐 보수 성향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압도적으로 윤석열은 내란 수괴고 헌법을 위반했다. 끝입니다. 무슨 설명이 더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뭐 내란 폭도당이 막 날뛰었던 건 이따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들도 그들이고 중요한 건 이 교수 타이틀 달고 막 전문가 행세하면서 이거는 4대4 기각이다. 뭐 각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인간들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은 나중에 가가지고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 지들이 내란 수괴를 옹호했냐는 듯이 얼굴 싹 갈아 끼우고 나와가지고 합리적인 척, 전문가인 척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 얼마나 또 난리를 치겠습니까? 그때 이 사람들의 이름을 아마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뭐 저들뿐만 아니라 지금 곳곳에 숨어 들어있죠. 아무튼 중요한 거는 아무리 저렇게 윤석열 측이 납득할 수 없다, 참담한 심정이다 라고 떠들어대도 현실은 윤석열 파면입니다. 파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신속하게 대통령실 봉안기가 내려갔죠. 20분 만에 내려갔다는 거고요. 파면되니까 모든 게 이제 하나둘씩 정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윤석열 지우기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부대에도 윤석열 사진 걸려있던 거 바로 철거해버리죠. 이게 당연히 필요한 과정인 거고요. 이렇게 포털 온라인상에서도 전 대통령으로 걸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한테 앞으로 전 대통령이란 호칭을 붙이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전 대통령입니까? 저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 그냥 미친놈이었죠. 물론 말은 미친놈이라고 하지만 그냥 단순히 자기가 술 먹다가 취해가지고 즉흥적으로 저지른 일이 아닙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조직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이걸 움직여가지고 여기까지 온 건데 정말 많은 시민들의 힘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님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야당의 신속한 움직임 이런 게 다 맞물려가지고 겨우겨우 막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건 즉흥적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저런 인간한테 전 대통령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도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윤석열은 이르면 오늘 퇴거를 한다고 하는데 그냥 긴 말 필요 없이 그냥 빨리 방 빼길 바랍니다. 저 뭐 하는 짓입니까 저게. 중요한 건 이 BBC에 올라온 윤석열 파면 영상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는데요. 야, 벌써 조회수가 114만 회를 넘겼습니다. 뭐 강의실, 기차역, 광장 등등 윤석열 파면 순간 우리 시민들의 생생한 반응들이 담겨 있는데 보다 보면 다시 생각만 해도 울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 내일 라이브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학교 현장에서 그것도 이제 부산 교육감이 바뀌니까 바로 신속하게 이런 움직임이 보여진 것도 우리의 투표에 효능감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탄핵 선고 생방송 시청하는 거 이것만큼 생생하고 아주 구체적이고 손에 잡히는 민주주의 교육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의 교육이 필요하지 무슨 맨날 뭐 중립이다 뭐 교사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아무 말도 하면 안 된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현장에서는 이런 얘기 정치적 발언을 하고 싶은 교사들도 많겠죠. 하지만 학부모들이 막 난리를 치고 특히 윤석열 요 파면 장면을 생생하게 시청한다고 하니까 이건 정치적 중립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또 난리를 쳤다는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계적 중립이 만들어낸 결과가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는지를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봤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계적 중립이란 얘기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비겁하다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윤석열 지지자들은 어젯밤에 아마 잠을 못 잤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오열하고 통곡을 해도 현실은 윤석열 파면 그것도 앞서 보셨듯이 40대 0 깔끔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뭐 할 방법이 없습니다. 욕하고 오열하고 비명을 지른다고 해도 윤석열 돌아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애초에 이건 불가능했는데
결국 내란 선동 세력들이 저런 식으로 날뛰었던 결과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전광훈은 어떻게 된 거냐고 당황을 했대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있을 수 있나?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두 눈 부릅뜨고 생생하게 지켜봤고 이건 전 세계가 주목을 했죠. 어떻게 8대 0이 될 수 있지라고 하는데 다 알고 있었잖아요. 다 저렇게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코인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저 난리를 쳤던 인간들, 저것들을 처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환길 저는 딴 것보다 이 전환길의 샷건, 또 이제 프로게이머 출신으로서 이 게임할 때 샷건 빼놓고 볼 수가 없는데 저때 저 멘탈이 어떤지가 너무나 보여가지고 두고두고 보게 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님한테 승복하라고 그 난리를 치더니 사실 이거는 사운드까지 들어가서 이 샷건 소리가 그 책상 팍 치는 소리가 이제 굉장히 생생한데 전 이거 저장해놓고 두고두고 뭔가 일이 안 풀릴 때마다 볼 짤로 저장해놨습니다. 이거는 내일 라이브에선 조금 더 그 사운드까지 포함해서 들려드릴까도 생각 중인데 아무튼 혹시 못 보신 분들 계시면 전환길 샷건 치시면 많이 나오거든요. 사운드까지 해서 생생하게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러면서 결국 저렇게 쇼하더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후원이 필요하대요. 후원이. 돈을 좀 보내달라. 전환길 뉴스 만들었다며요. 전환길 뉴스 무슨 가온이 정직이라던 이명박처럼 본인의 뭐 기준도 정직이라며요. 그러면 윤석열 파면 8대 0, 정확히 40대 0 요거 나온 거 전환길 뉴스에 제일 먼저 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특종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튼 김용현 같은 인간은 뭐 옥중 편지를 써가지고 다시 윤석열, 다시 대통령 이런 헛소리를 하면서 지금 현실이 어떤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저렇게 정신승리 한다고 해도 앞서 보셨듯이 오열하고 좌절하고 이제 그리고 집에 갔습니다. 그냥 오후 3시 무렵에 대부분 집에 갔어요. 결국엔 아무리 저렇게 뭐 정신승리를 해도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물론 저들은 아주 극단적인 행동을 계속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일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그래서 마음 놓고 우리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진짜 시작인 건데 당장 어제도 젊은 남성이 경찰 버스 유리창을 깨뜨렸죠. 하지만 어떻게 되냐? 그들이 바라는 윤석열 컴백은 없고요. 유리창 깬 20대 윤석열 지지자 구속영장 신청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인실땡을 당해도 저들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빠르게 신청해야 된다고 보고요. 무슨 검토입니까? 그리고 김은국 씨, 만장일치 파면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완패가 될 줄을 꿈에도 몰랐다. 이제 큰일 났다. 라고 하는데 왜 모릅니까? 이거 본인들 빼고 다 알았다니까요. 8대 0은 정말 말도 안 된대요. 아무리 말도 안 된다고 수백 번 수천 번 외쳐도 윤석열은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국민을 무시했다고 하는데 본인들이 지금 국민을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헌재의 압도적인 판결을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한쪽으로 치우친 판결이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이게 소위 저들이 맨날 뿌려대는 좌파 프레임 또 씌우려는 거죠. 뭐 간첩이 침투했다 이런 세계관을 믿고 저러는 건데 현실은 보수 성향이라 불리던 재판관들조차 압도적으로 파면을 한 만큼 윤석열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저질렀다고 보는 게 정확한 표현이고요. 아무튼 중요한 건 사실 김은국 씨는 음주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후로 뭐 무면허 운전이라든지 뺑소니라든지 온갖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 방송계에서도 볼 일이 없다 말씀을 드리고요. 잔나비에서 퇴출당한 인간,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퇴출까지 당한 이 잔나비 출신의 드러머가 뭐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떠들어대고 있지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나 이마수야 라면서 어그로를 끌고 내란을 옹호했던 이 최준용 씨 저런 식으로 슬퍼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럼 어쩔 건데요? 뭐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이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아주 온라인상에서 극단적인 얘기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님 경호 훨씬 더 강화해야 됩니다. 아무튼 오늘 이 순간만큼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저들의 좌절한 모습 이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왔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그동안 마치 진짜 뭐가 있는 것처럼 진짜 조만간 윤석열이 돌아오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얼마나 헛소리들을 떠들어댔습니까? 하지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들이 얼마나 인내하고 또 인내했냐고요. 참고로 JK 김동욱은 캐나다 가수죠. 윤석열 내란 수기에 옹호하다가 지금
검찰 조사받게 됐는데 빨리 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뭔데 자꾸 애국 타령을 하냐고요. 지네 나라로 가가지고 애국을 하든 말든 하든지 왜 대한민국에서 계속 저렇게 의미도 없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냐? 라고 돌려주고 싶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꿀꺽이라는 표정을 보여준 김계몽씨. 어제 개몽됐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막상 윤석열 파면 선고에 저렇게 씩 웃는 모습을 보여서 요것도 난리가 났습니다. 본인은 이제 이름도 알렸겠다. 꿀꺽. 요 두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뭐 연예인들이라고 해서 다 저런 식으로 윤석열 내란 수기에 옹호하거나 친목만 한 게 아닙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최대 128만원 현금 사은품 혜택이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휴대폰 구매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그리고 핸드폰 통신사 변경 시엔 최대 30만원. 중요한 건 개인정보 안전이 보장됐다는 점이고요. 무려 60만 명 이상의 누적 가입자, 그리고 983억 이상의 현금 사은품을 지급했다는 것도 중요한데요. 무제한 상품권 이벤트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후 소개한 친구도 가입하면 신세계 상품권 최대 4만원 추가 혜택, 인터넷만 가입 시 2만원, 인터넷 TV 동시 가입 시 4만원, 그리고 일회성이 아닌 중복 혜택 증정이라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전액 100% 현금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1670-2521 통해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담 신청하실 때 알림이 항의도 보고 신청을 하셨다고 해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많은 공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윤석열 파면 소식에 환호한 연예인들도 많다는 겁니다. 이동욱 씨, 정영주 씨, 신소율 씨, 김지우 씨 등등. 특히 저는 이동욱 씨 너무나 좋아하는데 요즘 더 좋아졌다니까요. 이제야 봄이다. 겨울이 너무 길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표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김지우 씨, 신소율 씨 등등 많은 이런 그 응원의 목소리를 보탤 필요가 있다. 왜냐면 공격을 엄청나게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믿고 보는 배우 김규리 씨, 재치 있는 파와면, 파면 먹방으로 많은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또 억지로 공격을 엄청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힘을 보태드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애국노 김희성 배우,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이승환 씨 이런 분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대단하고 소신 있는 그런 연예인들이다 생각이 들고요. 이제 로비 보러 오세요. 유쾌하게 홍보를 했는데 저도 시간을 내가지고 한번 보러 가야겠다. 힘을 보태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앞서 보셨듯이 좌절한 저들은 온라인상에서 갑자기 정영식이 좌빨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이제 윤석열도 쪽쪽 빨아먹어서 더 이상 필요 없어진다 싶으면 윤석열, 김건희는 원래 뭐 민주당 쪽 사람 아니었냐? 그러면서 좌빨이었다. 중국 간첩이다. 이런 얘기들 막 쏟아내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까지 어떤 식으로 저들 내분이 일어나는지 주목해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뭐 이재용한테도 개 XX라면서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왜 저렇게 난리치냐? 이재명 대표님이 2심 선고 나기 전에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님이 다음 차기 정권에 정권 교체를 하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 알고 저렇게 움직인 거 아니냐? 여야를 떠나서 막 이런 얘기들이 사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들이 세계관에 붕괴가 온 거예요. 아니 삼성 이재용은 원래 찬양해야 되는데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되겠는데? 이재용 망해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물론 요건 좀 의견이 갈리고 있긴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표님은 심플하게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글로 많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냈고요. 뭐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실 참모진의 일괄 사표를 반려시켰다고 합니다. 어디 니들만 튀려 그래. 나도 이제 끝나게 생겼는데 같이 죽어야지. 요런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선거 방청하면서 윤석열 직무복귀를 자신하던 거의 확신하던 이 국힘 내란 폭도당 정치인들의 흑역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베의 태세 전환. 나베는 여기서 나경원 베스트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나경원의 태세 전환. 윤석열 파면되니까 이런 결과를 예상했다 그래요. 아니 언제 예상했어요? 기각이나 각하 타령을 하면서 분명히 윤석열 돌아올 거다 그렇게 떠들어댔는데 언제 갑자기 윤석열 탄핵 인용파가 됐죠?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로 해석될 만한 발언이다 라고 언론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대통령도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란 수계와의 거리두기를 하는 척하지만 실질적으로 나경원은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도 자기의 수단으로 쓴 거죠.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 타령하면서
이거는 결국엔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 나라가 독재로 간다. 이런 얘기, 이 세계관을 계속해서 뿌려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이제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시작이다. 물론 이제 나경원 씨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압도적이고요. 뭐 김기현은 패족이래요, 패족. 자기들이 패족이고 현실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야, 이번 대선 우리 이기기 힘들다. 힘든 게 아니라요. 정확히는 이제 못 이긴다고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 전략 아무리 짜봤자 본인들은 위헌정당 해상 심판 엔딩 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상현은 뭐 굳이 더 언급할 가치도 없죠. 1년만 지나면 국민들이 있겠다고 개돼지도론을 펼쳤던 정치인이기 때문에 저거는 확실하게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지금 국힘 내란폭도당도 분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80석으로 쪼그라들더라도 탄핵파랑은 나 같이 못 간다. 저것들이 어떻게 같은 당 사람들이냐. 총선을 말아먹고 패배한 사람이 와서 또 당대표를 해가지고 윤석열이 이렇게 아웃이 된 거다. 친윤계 중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누구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한마디로 한동훈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들이 말도 안 되게 내란을 옹호해 놓고 이것도 다 한동훈 책임이래요. 아무튼 이제부터 본인들끼리의 아주 치열한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저는 이제 팝콘 들고 저들끼리의 각각 어떤 얘기들을 쏟아내면서 팩트 싸움을 하는지 그걸 열심히 정리해가지고 우리 희동이님들께 전해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벌써 이렇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게 다 윤석열 탄핵 찬성파 때문이다, 친한계 때문이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탄핵이 되든가 말든가 했던 국힘 배지 명단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권성동도 눈에 띄고요. 권영세도 있죠. 쌍권. 참고로 윤석열이 이들을 만나가지고 대선 꼭 승리하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국힘 지도부 만났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조기 대선 6월 3일 유력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6월 3일까지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태세 전환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앞서 보셨듯이 태세 전환을 하는 사람도 있겠고 하는 척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짧게 전해드리긴 했지만 내란 폭도 세력들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 독재가 시작된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마타도어를 막 뿌려낼 거고요. 조기 대선 모드에 들어가면 이 2달 동안도 아주 어마어마한 총공세를 펼칠 겁니다. 거기에 맞서서 저들의 분열, 어떤 식으로 자기들끼리 책임을 떠넘기면서 다음 그림을 그려가는지 이런 것들 싹 다 정리해가지고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보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내일 오후 3시 일요일 라이브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다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전환길 샷건 저는 이제 앞으로 두고두고 연구소장할 짤이 됐다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